아니, 공항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탈리아 군인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피가 배어나오는 무릎을 꼭 붙잡고 있는 동료를 어깨에 업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충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군인들, 그들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겪은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탈리아의 국립경찰, 군부대 카라비니에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8년차가 되는 조반니 바티스타 바오로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이탈리아 경찰 군부대에 초대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희 군부대의 명예대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명문 부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우리 부대가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찰부대는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멀고도 낯선 나라, 한국으로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었지만 동시에 조금씩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은 2010년대 후반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라 경제도 힘든 상황이었죠.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불안정한 탓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할 만한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부대원들 대부분은 해외여행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기술교류 프로그램은 오전부터 낮까지 진행되고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부대원들 중 몇몇은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어요. 한국이 발전했다 해도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챗GPT와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완성되고 나니 정말로 설렜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기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어요. 프로그램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져서 아쉬울 지경이었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몇몇 젊은 부대원들이 한국이 너무 멀다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유럽 내에도 역사가 깊은 곳이 많고 경제대국인 미국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으로 기술 교류를 가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에는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긴 여정이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 숨겨진 설렘이 그 이유였을까요? 카타르 도하를 거쳐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의 설레는 여정을 보냈습니다. 저와 저희 부대원들은 생애 처음으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저와 팀원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 낯선 환경에 너무나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30분 이상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교류 프로그램과 자유관광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죠. 이전까지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토 크기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관광 계획을 세우면서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한국의 모습을 접해보기는 했지만 한국어를 모르니 정보를 찾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착해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쾌적하며 깔끔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에 있는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규모와 다양성이었죠. 그 모든 것이 한국의 발전상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항에서는 치안 문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거든요. 가게들도 경찰의 보호 없이는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에서는 가게를 지키는 경찰들을 볼 수 없었고 쇼핑몰과 식당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탈리아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소매치기 같은 범죄를 조심해야 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압도적인 크기와 시설, 그리고 여유로운 한국의 모습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접한 정보는 한국을 너무 한정적으로만 보여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게 해준 이번 한국 정부의 초청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언제 한국까지 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 부대원들도 저처럼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멋진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여유로움에 대해 놀라워하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에 대해 투덜거리던 젊은 부대원들도 그 장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느라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지경이었죠. 7일간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한 저희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분이 공항에서 직접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태울 리무진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공항 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브리핑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저희 담당자는 준호 씨였는데 그의 능숙하고 부드러운 영어 솜씨는 물론 여유로운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대원들과 함께 공항 내 카페로 이동해서 준호 씨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눴습니다. 준호 씨도 우리의 먼 여정에 대해 고생했다며 위로해 주셨고 숙소에서 푹 쉬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대원 중 한 명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훈련 도중 무릎을 다쳤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의사들이 해외로 이주했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중환자실 운영조차 어려운 곳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훈련 중에 무릎을 다쳤을 때 저희는 단순히 응급처치만 해주고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걱정을 덜고 있었는데 낯선 한국 땅에서 다시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위소 단추를 끌러 무릎을 살펴보니 붕대가 피에 젖어 있고 무릎은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병원은 없고 우리는 곧 리무진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외부로 나가 병원을 찾아도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랬으니까요. 저는 응급처치법을 이용해 상처를 확인하고 지혈을 시도하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부대원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땅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대원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에 오기 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를 바라보고 있던 준호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동료를 데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지하 쪽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나간다고 해도 주변에 병원이 있을 리 없고 이동하는 동안 시간만 낭비될 뿐 동료의 무릎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앞서 가고 있던 준호 씨에게 지금 차를 타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지하로 뛰어가는 것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말았죠. 하지만 준호 씨는 저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 계단을 내려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호 씨를 따라 5분 동안 달린 후 놀라운 광경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저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준호 씨가 안내해준 곳이 공항 내부에 자리한 병원이었으니까요. 지하에 이렇게 큰 병원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게다가 외국인 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에서조차 쉽게 찾기 어려운 병원이 공항 안에 있다니 이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저희는 일단 동료의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준호 씨를 따라 병원으로 들어가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죠. 의료진은 울부짖는 동료의 소리에 놀라 달려나왔어요. 그들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능숙한 영어로 대응해 주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치료를 마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저희는 안심할 수 있었죠.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병원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공항 내부에 이렇게 멋진 병원이 있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옆에는 약국도 있어 필요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걸어가다 보니 푸드코트도 발견했어요. 다양한 음식을 파는 곳들이 한데 모여 있더라고요. 그 스타벅스 카페를 보는 순간 저는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상층에서만 볼 법한 이런 시설들이 지하에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병원, 약국, 음식점, 카페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모습에 걸음마다 놀라움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병원의 문이 열렸고 준호 씨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동료의 무릎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다행히도 붕대가 너무 꽉 감겨 있어서 생긴 혈액순환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증상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희는 안심할 수 있었죠. 의료진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동료를 부축해 나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들의 빠른 대처와 친절함에 정말 감동받았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준호 씨가 이어서 해준 설명이었어요. 준호 씨는 저희에게 이 공항 병원과 지하 시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 이런 시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준호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의 긴급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공항에 위치한 병원이 대학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더욱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탈리아와의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경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아파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국가 파산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에도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근처 병원에 갈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병원이 좋은지 후기를 보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와 동료들은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각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죠. 우리 부대원의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어 다행이었어요. 인천공항 내부의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무릎 치료를 받고 주사와 깁스까지 마친 거죠. 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할 때 준호 씨가 갑자기 돈을 모으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 병원비가 아무렇지 않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준호 씨의 말에 더욱 놀랐어요. 병원비가 단 4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다행이라고 하셨죠. 이탈리아에서라면 이런 치료에 50만 원은 기본으로 나왔을 텐데 4만 원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준호 씨에게 정말 사실인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죠. 준호 씨가 웃으며 보여준 영수증을 본 순간 우리는 모두 충격과 허탈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비가 그토록 저렴하다니 이건 정말 이탈리아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죠. 이탈리아에서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가진 저희에게 일부 의료 비용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단순한 의사와의 상담만으로도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실제 치료를 받으면 60만 원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모든 진단과 치료, 깁스까지 포함해서 겨우 4만 원이라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희 같은 이탈리아 군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거의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죠. 그리고 일반 이탈리아 국민들이 겪는 의료 접근성의 어려움, 병원에 가도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자연치유를 기대하며 버티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탈리아의 의료 상황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현실로 여겨질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이 좋고 비용도 합리적인 것이 일상적인 현실이니까요. 준호 씨가 저희의 놀라움에 대해 듣고 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외국에서는 의료 비용으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긴급하고 손쉬운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아프면 바로 말하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한결 더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준호 씨는 한국인들은 더 저렴하게 치료를 받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약간 더 비용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쉽고 저렴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었어요. 이 나라에서 전수받을 기술들이 얼마나 놀랍고 한국에서의 자유관광이 얼마나 멋지고 즐거울지 기대가 가득 찼죠. 특히 무릎에 상처를 입은 동료는 한국으로 여행을 오지 않았다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 안도감에 눈물까지 보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희가 탄 리무진 버스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역시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대단한 것 같아요. 인천대교를 지나서 송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송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기 힘든 멋진 도시 풍경과 함께 호수 옆으로 솟아있는 높은 빌딩들이 인상적이었죠. 이탈리아와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라고 느껴졌어요. 동료들도 창밖의 한국 도시 풍경에 매료되어 곧장 SNS에 송도의 아름다움을 촬영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며 감탄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이동 후 피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착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대비해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오는 긴 여정 끝에 저희는 모두 지쳐 있었으니까요. 호텔에서 편히 쉬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활력으로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너무 오래 잠을 자서 낮잠을 자기 애매한 상황, 그리고 서울 구경을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해 주셨죠. 우리 부대원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에 준호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제안은 준호 씨와 그의 아들과 함께 오후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흔쾌히 수락했죠. 준호 씨는 우리가 시간이 괜찮다면 그와 그의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해안경비부대 출신인 우리는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기꺼이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답했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는 수영장이 없었거든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 선택지는 참으로 제한적이었어요. 전문적인 체육센터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무려 2시간이나 달려야 했죠. 그것도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소 지저분한 군부대의 훈련 수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수영을 즐기고 싶어도 그게 그리 간단치 않은 일이었답니다. 우리는 준호 씨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는데 수영장으로 보일 만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차가 지하로 들어가 주차를 한 후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에 가면 된다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멀리 있는 수영장까지 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너무 늦게 활동을 마치면 다음날 있을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피곤할 거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준호 씨는 우리의 걱정에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잔말 말고 따라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우리는 준호 씨를 따라갔죠. 준호 씨가 어떤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날 준호 씨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준호 씨는 갑자기 얇은 수영복과 가디건을 입고 나오셨어요. 자, 수영장으로 가보자 하시는데 저와 동료들은 그 말에 당황했죠. 준호 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며 조심스레 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호 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지하로 내려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비싼 돈을 내고 이용했던 수영장보다 훨씬 크고 물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한쪽에서는 건장한 한국인 강사가 수영 강습도 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우리의 놀란 표정을 보시곤 최근에 지어진 한국의 아파트 중에는 이렇게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놀랄 일 아니야. 여기서는 추가 비용 없이 마음껏 수영하며 피로도 풀고 수영도 배울 수 있으니까 편하게 즐기세요. 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죠. 깨끗한 물과 놀라운 수영장 시설 앞에서 저와 동료들은 한국으로 여행 온 것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세계에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긴 비행으로 쌓인 피로도 이렇게 멋진 수영장에서 수영하며 싹 씻어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집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바로 이런 멋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니 물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이건 거의 혁명이야 하며 서로 감탄했죠.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에는 부대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아파트 수영장, 사진, 인천공항의 재미난 에피소드, 그리고 관광하며 찍은 멋진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국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꼭 가봐야 해.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거야. 하며 한국의 매력을 전파했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며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이탈리아 경찰 군부대 카라비니에리에 근무하고 있는 조반니 바티스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